오늘 세션은 총 세 가지 세션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제가 프랜차이즈 창업 똑똑하게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짧게 5분에서 10분 사이 정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오늘의 핵심 내용이죠. 카페 1분의 양성환 대표님께서 우리 입소문만으로 2년이 채 안 되는데도 110개의 확장한 무인 카페 브랜드인 우리 카페 1분만의 차별화된 노하우를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설문에서 미리 남겨주신 질문들을 좀 전달해 드렸고요. 그 질문이 좀 포함된 내용을 가지고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션 3에서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바로 실시간으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진행을 하면서 오늘의 이야기들의 좀 주요 내용이라든지 우리 질의응답 내용 중에는 몇 가지를 저희가 컨텐츠로 해서 마이프차 매거진이라는 곳에 또 컨텐츠를 올려놓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개별적인 궁금하신 사항들을 메모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보여드린 화면을 또 캡처해서 나중에 보셔도 괜찮습니다. 질문하시는 게 좀 부담스러우신 분도 계세요. 뭔가 개별적으로 질문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마이프차에 이제 청원문이란이 있습니다. 네, 그걸 통해서 남겨주시면 저희 카페 1분 담당자님께서 직접 또 안내를 드릴 겁니다. 네, 첫 번째 세션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리 프랜차이즈 창업 똑똑하게 준비하는 방법.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아마 현재 창업을 벌써 하고 있으신 분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추가적인 매장 한번 좀 출점을 해보겠다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우리 초보 창업자분라든지 아니면 직장인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전국에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가 몇 개인지 아시나요? 네. 네, 벌써 화면에 나와 있죠. 예. 전국 가맹점 30만 개라고 합니다. 예. 제목처럼 프랜차이즈 전성시대라고 할 수 있죠.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도 통계에 따르면 벌써 가맹점 수가 30만 개가 돌파했고요. 이거는 전년 대비해서 24%나 증가를 한 거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그렇다면 우리 매출은 어떨까요? 이 가맹점들이. 가맹점 수는 증가하는 반면에 매출은 제자리라고 해요. 네. 평균 매출액이 3.1억 원 전년 수준 대비해서도 오르지 않은 또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 물가나 인건비는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매출을 안 오르는데 그렇다면 이제 업종별 가맹점수나 브랜드의 분포도는 어떨까요? 아시다시피 외식업에 많이 치우쳐져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식업 가맹점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쟁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가맹점수 외에도 혹시 우리나라 브랜드는 몇 개인지 아시나요? 네, 11,000개 이상이라고 합니다. 예,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은 이런 수많은 브랜드 중에 한 개의 브랜드를 선택하시고 창업을 하실 거예요. 네. 오늘 많은 브랜드 중에 카페 1분이라는 매력적인 브랜드 이야기를 좀 들어보실 텐데요. 그 전에 이 만 개의 브랜드 중에 저희가 한 개를 선택할 때에 어떤 부분을 또 봐야 되고 어떻게 또 공부를 하시면 좋을지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우리 브랜드 탐색하거나 상권을 탐색하실 때는 어떤 사이트를 많이 이용하세요? 한번 마이프차에 한번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마이프차 어플에 들어오면 업종별로 브랜드를 탐색할 수가 있고요. 혹은 무인, 혹은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 브랜드들을 모아놔서 어떤 테마 컨셉에 대해서도 검색을 할 수가 있고요. 특정 브랜드에 들어가시게 되면 저희가 제일 궁금한 게 있죠. 얼마 버는지, 그리고 얼마 드는지, 창업 비용이나 매출 정보도 확인이 가능하고 각 브랜드별 관심 브랜드로 혹은 비교 브랜드로 설정해서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 문의를 남기시게 되면 당연히 무료고요. 우리 프랜차이즈 본사 담당자가 직접 상담을 해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브랜드를 비교하고 탐색해서 어느 정도 선택을 하셨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죠. 어떤 걸까요? 네, 상권입니다. 마이포차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 상권 정보라는 메뉴가 있어요. 네, 여기서 창업하시려는 동네로 이동을 합니다. 고려 중인 동네로 이동을 하신다. 제가 역삼동으로 한번 와봤습니다. 먼저 내가 창업하는 지역의 수요자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 배우 세대를 분석할 수가 있어요. 우측에 보시면 배우 세대를 누르시고 간단하게 반경을 그리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세대수를 또 확인할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주변 정보에서 우리 지하철, 버스, 학교 등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학생 수뿐만 아니라 유평균 승하차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따가 우리 카페 1분 우리 대표님께서 우리 상권에 대한 특징도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 지하철이나 버스에 내려서 우리 승하차 인구가 어느 주거지로 이동하는지, 그 길목에서 우리 무인 카페가 있을 때에 얼마나 시너지가 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마이푸차의 상권 정보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카페 리조트라는 카테고리를 누르게 되면 주변에 프랜차이즈 카페 현황이 나옵니다. 예, 경쟁사가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상권의 배후지 분석을 또 볼 수가 있고요. 마이푸차는 PC뿐만 아니라 모바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PC 앞에 있을 시간이 거의 없으시잖아요. 우리 출근하시거나 퇴근하실 때 이동 중에 마이푸차 어플을 설치하셔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상권 정보 메뉴에 들어가셔서 검색을 하시게 되면 우리의 PC에서 본 배우 세대는 물론이고 추정 인구수, 우리 연령대별 인구수까지 볼 수가 있고 업종 현황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디테일한 정보를 볼 수가 있어서 마이푸차 플랫폼을 통해 브랜드 탐색, 상권 정보, 우리 프랜차이즈 창업할 때 꼭 필요한 요소들을 공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매거진이라는 영역에서는 창업 정보를 또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정보들도 검색을 할 수가 있고, 이벤트란에서 저희가 이번에 진행한 온라인 창업 설명회 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혜택 정보들도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대부분이 우리 마이푸차 카톡 플러스 친구 되어 있으시죠? 예, 저희가 매주 2회 플러스 정보, 플러스 친구 통해서 창업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브랜드 정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예, 친구 추가하셔가지고 정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저는 감히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이푸차는 예비 창업자분이 가장 많이 예, 있는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에서 우리 브랜드별 얼마 드는지, 창업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매출 정보부터 조회할 수가 있고, 본사 담당자들까지도 직접 문의하고 상담할 수 있는 정말 창업 플랫폼으로서 완벽한 플랫폼이니까요. 한번 우리 프랜차이즈 창업 준비할 때 똑똑하게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마이푸차 플랫폼을 이용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두 번째 세션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우리 양성환 대표님이 직접 설명을 해 주실 거고요. 그 전에 좀 카페 일본 측에서 파격적인 좀 혜택을 주셨어요. 네, 그동안에는 저희가 이 온라인 창업 설명회를 참석하신 분들의 추첨을 통해서 5분한테만 스타벅스를 드렸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설명회 말미에 설문 링크가 나갈 거예요. 참석하신 분들한테 문자로 설문 링크가 나갈 텐데, 뭐 설문 간단합니다. 30초면은 작성할 수가 있고요. 이 설문 링크 마지막 문항에 이벤트 코드를 입력하는 게 있습니다. 네. 이 코드는 제가 Q&A 끝나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코드를 입력하셔서 제출만 하셔도 우리 카페 1분의 매장에서 시음할 수 있는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시고 설문까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세션, 카페 1분의 양성환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페 1분 양성환입니다. 30분 동안, 짧지만 30분 동안 저희 카페 1분 창업 설명회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 최초로 만든 CI고요. 사실 CI가 그렇게 이쁘거나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에게 더 자신감 있게, 더 이쁘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전문가분에게 의뢰를 맡겼고, 그렇게 새로운 CI가 탄생했습니다. 중간에 컷 모양, 그리고 시간은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 우리한테는 항상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는 업무 시간이 아닌 시간에 커피를 즐겨라. 오늘도 즐거운 기다리는 시간 1분. 1분이면 충분한 뜻으로 해서 새롭게 디자인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많은 뜻을 저희가 내포하고 있는데요. 보다 더 미려하고 보다 더 이쁘고 시인성 있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가 만들어진 게 올해 6월 달입니다. 그 이전에 이미 100개의 매장이 넘었던 거죠. 그러면은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매장이 늘어나게 됐을까? 매우 간단한 겁니다. 저도 맨 처음에 매장을 만들 때 직장인이었고요.
그러면은 직장인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들은 결국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이거였습니다. 직장인 생활만으로는 분명하게 수익이 너무 뻔했던 거죠. 제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얼마나 필요한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저희한테 먼저 이렇게 연락이 오시기도 했고 저희가 먼저 홍보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저는 직장인을 다니면서 이미 60개의 매장을 오픈한 상태에서 퇴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120개가 넘는 매장, 곧 130개가 돌파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무인 카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으로 저희 장점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해서 정말 맛있는 메뉴, 맛있는 음료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메뉴를 다 자체 생산을 했고요. 그리고 매장을 오픈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메뉴로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들.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카페 솔루션을 만드는 IT 회사, 개발 회사입니다. 저희는 필요하면 만듭니다. 이 만드는 것들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창업하시는 점주님들이 저희와 함께 할 수 있게 필요한 분들 저희한테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만들어 드립니다. 무인 카페는 카페 1분이 선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창업의 허들을 낮추는 거,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맹비부터 시작해서 비용을 일체 받지 않고 창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맛을 내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들. 무인 카페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제가 판단했던 것들이 뭐냐면은 메뉴를 변경할 수 없다는 것.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치명타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가장 많이 팔리는 것은 아메리카노입니다. 하지만 제가 매장을 운영할 때 가장 많은 얘기를 들었던 것들, 달지 않은 음료 어떤 것이 있나요?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 달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을 했고요. 심지어 더 중요한 것들은 저가의 매장의 가격을 맞추지는 못하지만은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데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객님한테 서비스를 하고 그리고 이 합리적인 가격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 창업하시는 점주님들이 그 수익을 가져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 점주님이 원하시는 인테리어를 반영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것에 저희는 포인트를 많이 찾았고요. 그리고 더 좋은 기술, 더 많은 메뉴, 더 편리한 기능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저희 캐치프레이즈. 저희는 전문적으로 정말 쓰기 편하고 관리가 편리하고 쉽게 그리고 더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전자동 커피 머신이지만은 커피 머신을 위해서 룸고도 내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 각종 음료들도 점주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더 개편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조절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들. 얼마나 쓰기 편하게 쓸 수 있느냐. 이것들이 주는 포인트. 매장을 오픈할 때, 무인 매장을 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것들. 저는 직장을 다닐 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전화가 많이 오는 것이었어요. 회사에서 매장을 운영하는데 전화 오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 만들고 나니까 저희 점주님들이 하시는 말이 이거였어요. 자체적으로 제조사가 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때는 하루에 5번씩 전화가 왔다면은 이제 한 달에 5번을 받을 일이 없다. 이 정도로 편리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특별한 문제가 생기거나 기계가 문제 생기거나 장애가 생길 때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누구나 쓰기 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화를 할 일도 받을 일도 없고 그리고 편안하게 영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더 잘 쓰시기 위해서 저희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도 제작을 하고 있고 이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매출이 언제 나왔는지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다 푸시로 다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점주님들은 CCTV를 쳐다보고 있을 필요도 없고 매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해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편안하게 일을 하시면서 매장에서 직접 하시지 않고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만 팔 것이냐? 저희는 또 그래서 다른 기능들을 집어넣어 봤습니다. 커피 머신 내에서 이렇게 대기 화면과 광고를 넣을 수 있습니다. 저희 본사에서 출력하는 광고들이 있고요. 그리고 점주님들이 원하시는 광고를 또 직접 넣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광고 유치를 하게 되면 매출이 발생을 할 거예요. 이 매출 점주님들과 정확하게 쉐어할 거고요. 그런데 각 매장에서 매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학원에서 오픈을 하래. 학원이라 그다음에 공익 광고를 올려달라. 한 달에 얼마를 주길라? 얼마를 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거 본사에 얘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 가져가시면 됩니다. 점주님이 잘 버셔야지 저희도 같이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저희 마일리지 기능. 마일리지 기능을 잘 이용하시면은 상품권 등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쿠폰 기능이 있어서 쿠폰을 입력하시고 이 쿠폰에서 QR 인식 모든 것이 다 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선물로 주셔도 되고 이벤트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컵에다 스티커 같은 걸 붙여서 1+1 행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런 광고를 만들고 좋은 배너를 만드니까 결국 기업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는 본사는 가맹점에 목숨을 걸지 않고 저희도 계속 지역점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맹점의 영업에 매출에 영향을 주는 매장을 오픈하지는 않고요. 기업에 직접 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국의 최초로 무인카페 전국 최초로 롯데백화점에 입점을 했습니다. 롯데몰 광명점, 대전 롯데백화점, 전주 롯데백화점, 그리고 2025년까지 롯데백화점 80곳에 모두 입점 예정이고요. 그리고 기업에서 이제 현재 공항공사라는 공기업에 들어갔고 다른 공기업도 계속 연락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업도 약 8곳 정도 현재 들어갔고요. 그리고 대학교 내에서도 학생 복지시설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각종 아파트 커뮤니티부터 회사 내에서 복지시설로 많이들 이용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렇게 계속 지속적인 저희 브랜드 광고를 위해서 매출을 위해서 계속 직영점 확장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커피 사실 말할 필요가 없죠. 너무 많은 이제는 커피라는 문화 자체는 식사를 안 하고 밥을 먹지 않아도 커피는 먹어야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 좋은 커피, 많은 커피에 저희가 만든 좋은 시스템의 편리한 시스템을 이용해서 매출을 올리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2021년 4월에 제가 1호점을 오픈을 하고요. 이렇게 히스토리상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클래스 101에서 저희가 무인카페 작업 클래스도 제가 진행을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직영인은 현재 17곳 운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그 가맹점도 포함해서 현재 예정된 곳까지 11월 132호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얼마를 벌 것인가. 저희가 잔당 객단가가 한 잔을 팔았을 때 한 2,700원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면은 이 중에서 얼마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본사에서 가져가는 재료 마진은 약 25% 정도. 재료 따라 조금 다릅니다. 저희가 재료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조금 비싼 재료들도 있고 저렴한 재료들도 있습니다. 많이 나올 때는 30% 나올 수도 있고요. 적을 때는 한 22%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22%에서 30% 사이에 저희한테 하시고 나머지는 점주님들이 수익을 가져가십니다. 이 수익에서 저희한테 별도로 지급하는 돈 없습니다. 이렇게 팔았을 때 과연 순수익이 얼마나 떨어질 것인가? 매장들마다 광열비, 임대료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는 없지만 매출 금액에서 40%에서 60% 정도는 다 순수익으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너무 많은 매장들이 많이 들어섰고요. 지금 저희 매출이 좋은 매장들 뿐만 아니라 인기가 좋은 매장들 그리고 점주님들이 매장을 오픈하시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신 매장들을 몇 곳 소개해 봤습니다. 저희 이렇게 무인이다 보니까 고객들과 어떻게 접근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방법들이 이 포스트잇이나 메모장이나 이런 형태로 고객들과 소통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이 몇 개의 이용 후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가격의 맛. 저희가 저가보다는 조금 비쌉니다. 하지만 맛이 워낙 좋다 보니까 누구라도 좋다라는 평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똑같은 계속 만 얘기죠. 저희한테 와서 맛이 없다라고 하신 분은 아직까지는 못 봤습니다. 그리고 핫초코. 저희 초코부터 재료 자체가 일반적인 무인컵에서 쓰는 재료와 전혀 다르게 재료 많이 만들었고요. 그리고 각종 요거트라는 음료. 요거트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서비스하는 곳은 저희밖에 없을 겁니다. 동네에서 오픈하고 나니까 오픈해줘서 감사하다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절대 망하면 안 됩니다. 저희 너무 고마운 고객이죠. 이분 아무래도 매일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접 공부하셔가지고 이렇게 대기업에서 취업 준비하셔서 하셨다. 이런 것도 있고요. 심지어 한 90 넘으신 어르신께서 요양원을 가시기 전에 이 맛있는 음료를 마지막으로 드시고 와서 드시면서 너무 고맙다는 인사도 들어봤고요. 그 다음에 너무 인생이 힘들어서 인생의 끝까지 약간 안 좋은 결심을 하다가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마음을 풀려서 가셨던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더 중요한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얼마나 좋은 곳에서 얼마나 맛있는 원두를 가지고 만드느냐. 어디서나, 어느 카페나, 어느 프랜차이즈나 커피라는 곳은 모두 원두가 훌륭하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저희가 훌륭하다고 할 수 있는 점은 전국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곳에서 로스팅을 하고요. 이 로스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엄격한 과정. 22개의 검사 과정을 거쳐서 완벽하게 포장을 하고 초고정 검사까지 완벽하게 마쳐서 언제나 문제가 없게 항상 동일한 맛으로 보장되는 맛으로 가져갈 수 있게 여러분께 안전하게 이렇게 배달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국 그 카페에서 가장 최저가는 아니고요. 이 굉장히 싼 가격으로 점주님들이 영업할 수 있게 저희가 원두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메뉴 정말 많고요. 저희가 매장 오픈하게 되면은 한 60가지에서 70가지 사이 정도 메뉴가 세팅이 되고요. 이 아인슈페너, 무인 카페에서 아인슈페너가 되는 곳은 저희 카페 1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청귤, 자몽 허니 블랙티, 스타벅스의 가장 인기 아이템이죠. 스타벅스의 인기 아이템이지만 스타벅스에서 더 많이 달다는 얘기 듣지만 저희는 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맛이 굉장히 깊습니다. 저희는 달지 않고 맛있는 맛을 내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들을 모두 다 자체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 6개월에 한 번 이상 새로운 음료를 계속 연구하고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창업 과정은 다 동일하고요. 마이푸차 통해서 저희한테 창업 문의 주시면은 저희 영업팀이 별도로 연락을 드릴 겁니다. 저희는 처음에 얘기 드렸듯이 가맹비, 교육비, 계약이익 보증금 전혀 받지 않고 있고요. 앞으로도 쭉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창업의 허들을 낮추는 거 저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생각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희한테 편안하게 접근해 주세요. 그러면은 저희 영업팀에서 친절하게 상담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1금융권 서울 경기 지역은 KB국민은행 철산역 종합금융센터에서 모두 상담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신용도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지만 보증서를 발행해서 대출에 도움을 줄 수 있게 저희 협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머신도 리스로 인해서 좀 저가로 해서 할 수 있게 저희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희는 최초란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 어플리케이션도 최초로 만들었지만 저희 디스코라고 하는 부동산 전문 사이트와 MOU를 맺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하기 전에 이 차용 설명을 하기 전에 전국 18,000명의 부동산 중개인 분들께 저희가 입지를 찾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내놨습니다. 많은 곳들이 이 창업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창업비로 해서 그다음에 이 가맹비로 해서 입지를 찾아준다는 조건으로 한 500만 원 정도를 받는 곳들이 있습니다. 저희 마이푸자 통해서 저희 쪽으로 들어왔다라고 창업 문의를 남겨주시면은 이 비용 받지 않고 저희가 입지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이미 20곳 이상 입지 확보하고 있고 전국에서 광주, 그다음에 충북 이런 곳들까지 모든 매장들 확보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인테리어. 저희는 개인 사업자, 작은 법인업체 이런 곳과 함께 인테리어를 하지 않습니다. 왜 하지 않냐? 제가 너무 고생을 해봤거든요. 저는 제 경험을 여러분들께 같이 공유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힘들었던 경험은. 그래서 하이마트, 롯데리아 등의 롯데 계열의 롯데백화점 등의 모든 공사를 하는 롯데알루미늄과 함께 모든 인테리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장을 관리하는 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저희 무인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들은 뭘까요? 손님들한테는 무인이지만은 아쉽게도 창업하시는 창업자분들께는 무인이 아닙니다. 하루에 한 번은 무조건 가야 되고 청소를 더 열심히 하시는 분은 하루에 2번도 가십니다. 그러면 당연히 가는 게 힘들죠. 쉬는 날이 없으니까. 그래서 인력을 파견할 수 있는 인력 시스템도 충분히 구축을 해뒀고요. 하루가 필요하면 하루, 주말이 필요하면 주말,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전국 모두 가능하게 인력 관리 가능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또 매장을 하다 보면은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 벌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바퀴벌레. 이런 것들도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게 시스템 다 구축해뒀습니다. 세스코 같은 곳을 이용하면은 월 10만 원 정도의 방역비가 든다면은 저희는 3분의 1 이하 가격으로 카페 일부가 함께 하시면은 해충 방제 가능하고요. 간판, 어닝, 에어컨 클리닝, 제빙기 살균 소독, 공기질까지 모두 다 가능하게 다 MOU 맺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약했던 부분입니다. 인테리어가 사실 저희가 제일 약했기 때문에 많은 창업자분들이 저희한테 상담을 오셔가지고 창업 진행을 하려고 하다가 맛은 카페 일뿐인데 인테리어가 너무 별로예요. 인테리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간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부터 시즌2 인테리어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전문 업체를 통해서 디자인을 새로 받고 롯데알미늄을 통해서 새로운 공사 들어가서 새롭게 진행하고 있고 현재 이렇게 약 7곳에서 현재 6곳 정도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13호점까지 시즌2로 탄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호점인 거래점 인테리어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밖에서 그 텍스처 페인트를 발라서 느낌을 굉장히 좋게 살렸고요. 그다음에 내부도 밝게 그리고 곡선미를 많이 살리고 그래서 누가 와도 이쁘다는 평을 많이 듣는 매장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안쪽도 굉장히 깔끔하게 꾸며서 그 보관하는 장에 있는 위치를 빼고 짐을 보관할 수 있게 만들어서 실내 공간도 굉장히 넓게 활용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네, 그렇게 측면으로 보면 이렇게 디자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영업하고 있는 증미점. 증미점 같은 경우도 안쪽에 이 건물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우리 투다리 같이 오래된 치킨집이어서 공사하는데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최종 완공되고 나니까 점주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손님들도 굉장히 많이 이쁘다고 평가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오프라인 정장에다가 바닥도 깔끔하게 디자인해서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 금천장 같은 경우는 1975년에 전인 상가형 건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상가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벽을 더 거의 다 깰 정도로 굉장히 힘든 공사를 했고요. 그래서 5.5평밖에 안 되는 공간을 넓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렇게 금천장 공사 진행돼서 현재 영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오픈할 곳들. 여기서 저희는 포인트를 많이 잡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무인 카페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지만 저희만 영업을 해서 저희만 매출을 올려서는 안 됩니다. 점주님이 함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구조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상가를 소유하고 계시거나 또는 별도로 큰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또 다른 제안을 해드립니다. 이 제안을 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저희가 무인 카페를 당연히 하고 있지만은 안쪽의 공간은 항동점 같은 경우는 아이스크림을 팔 수 있게 저희가 함께 설계를 해서 아이스크림을 안쪽 룸으로 집어넣습니다. 현재 있는 곳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점해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그 아이스크림의 수요, 그 다음에 삼성 그 서비스센터가 함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커피로 수익도 올리시고 아이스크림과 과자로도 수익을 올리셔라 이렇게 얘기 드렸고요. 지금도 한 곳도 진행하는 곳 같은 경우는 2층에 진행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안쪽에서 공유할 수 있는 쉐어룸 형태의 그 스터디룸을 안에 만들고 함께 커피를 팔면서 영업할 수 있는 곳들도 제한한 곳이 있습니다. 측면비에 곡선미를 굉장히 많이 살렸고요. 그리고 안쪽에서 보관하는 장을 최소화시킴으로써 공간의 미학을 굉장히 많이 살리는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3일에 오픈할 이 광주 양벌점입니다. 실제로 건물 상태는 저희가 좋았던 경우가 없지만은 다 텍스처 페인트를 발라서 굉장히 이쁘게 겉에서 인테리어를 하고요. 그리고 안쪽도 점주님이 취향을 많이 반영해서 점주님이 원하시는 라인으로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디자인하고 측면에 거울을 넣는다든지 소품 형태도 점주님이 다 제안한 아이디어로 이렇게 디자인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창업 설명에 마치겠습니다. 네, 대표님 앉아 계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아마 네. 궁금하신 분들은 Q&A나 이런 걸 받으면서 저희가 진행하면 좋을 텐데요. 일단은 질문 먼저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입지 분석은 외주를 1차적으로 맡기고 본사에서 최종 퍼폼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오늘 무인 카페 입지 분석하는 노하우가 좀 궁금하다. 그 부분에 대한 좀 설명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인 질문 있습니다. 카페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무인 카페라고 봐서는 안 되고요. 카페입니다. 그러니까 카페이지만은 더 직장인들한테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포인트에서 입지를 들어갈 수 있는지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중심상가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중심상가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심각한 경쟁을 해야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경쟁에서 무인 카페가 이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기계에서 내리다 보니까 속도의 문제에서 또 여러 잔을 뽑을 때는 느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경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곳, 이런 곳에 제가 들어가는 것을 가장 1차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로 보고요. 두 번째, 앞으로도 경쟁이 들어오지 않을 수 있는 곳으로
잦습니다. 하지만 이게 100%라고 할 수는 없어요. 미래를 저희가 100% 예측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것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입지 분석을 먼저 하고, 그리고 외주를 맡기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다 분석합니다. 네, 보니까 질문 좀 몇 가지가 있었어요. 입지 관련해서. 그러니까 아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메가, 컴포즈, 백다방이 있는 이점에 있는 그 곳인데 상권이 무인 카페 창업도 괜찮을까요? 그렇게 이게 네. 우리나라에서 카페 중에 가장 많은 곳이 이디야고요. 그 다음에 메가커피, 컴포즈 순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백다방까지 합치면은 전국에 10,000개가 넘고요. 각종 그보다 좀 작은 1,000개를 넘는 매장들을 합치면은 그 카페만 해도 한 3만 개는 있습니다. 이 3만 곳이 입점 안에 있는 곳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보기 힘들거든요. 근데 자, 그래서 저희가 보는 포인트는 이런 저가의 매장과 거리가 200m 정도를 거리를 둘 수 있다면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00m, 그러니까 이 커피라는 상품은 스타벅스를 제외하고 브랜드 추성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가기 편하고 나한테 마음에 드는 곳, 이런 곳을 갈 확률이 가장 높은 거죠. 그래서 200m 정도면은 저는 경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어, 혹시 입점 제한 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입점 거리 제한은 300m 거리 제한이 있습니다. 300m로. 하지만 이 300m 거리가 되게 좁아 보이지만요. 그 안쪽에서 300m, 300m 사이에는 수많은 매장들이 이미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음, 어, 입지 설명이 또 몇 가지 질문이 미리 주신 게 있어서 저가 커피 매장이 없는 단지 내인데 뚜레쥬르가 옆에 있대요. 이 입지는 어떨까요? 라는 질문이 좀 있었어요. 뚜레쥬르가 원두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전주림들이 받는 가격이 키로당 36,300원. 예. 그리고 가격도 조절이 불가능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맛이 글쎄요. 약간 고개를 뚜레쥬르에서 카페도 있기는 하고 머신도 굉장히 비싼 머신을 사용하는데요. 생각보다 맛이 없습니다. 충분하게 가능합니다. 다음 이제 비용 쪽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 창업 비용은 공감 임대를 제외한 비용인가요? 아까 창업 비용 질문이 있었죠. 설명이. 네, 이 공간 임대라는 게 결국 이 임대료 그리고 보증금인데요. 이 보증금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사실 함께 포함시킬 수 있는 가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테리어와 함께 기계를 일시불로 산다는 가정하에 그리고 모든 걸 다 한다고 했을 때 들은 비용이 대략 5,500에서 6,000 사이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잠깐만요. 예, 질문 한 세 가지를 또 남겨주셨네요. 예. 아파트 단지 내에 입점하신 곳이 있으실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많으시고요. 예. 네. 이거는 이제 카페 1분 마이프차 안에 지도상에 카페 1분 쳐보시면 전국에 이제 입점되어 있는 곳을 알 수가 있어요. 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라떼의 우유 관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이 우유는 결정적으로 무인 카페 모시는 단 한 곳을 제외하고 모두 다 파우더 타입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파우더 타입에서 저희가 중요한 포인트를 잡는 거, 달지 않게 만드는 거. 이게 가장 큰 노하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라떼가 굉장히 맛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매장에서 저희한테 문의 들어올 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라떼 드셔보시고 저희 거 라떼 드셔보시면서 비교해 보시라고. 저는 그저께 가서도 저희 매장 가서 라떼 너무 맛있다는 얘기를 또 듣고 왔습니다. 커피 원두 원산지 브라질 40%, 그리고 인도네시아 만델링 40%, 그리고 나머지 한 20% 정도는 다른 곳이 좀 섞여 있습니다. 좋네요. 커피 원두는 원산지는 네, 어디인가요? 방금 얘기 드렸어요. 네, 네, 설명 네, 네. 주셨죠. 네. 잠깐만요. 배우 세대에 대한 기준이 있을까요? 배우 세대는 너무 많은 세대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세대를 본다는 얘기는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작업 설명을 들을 때 6,000세대 주변에 7,000세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곳이면은 바로 메가와 컴퓨터 들어오시는 대상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경쟁을 안 하는 게 좋겠죠. 배우 세대를 너무 크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 오히려 꿀팁이네요. 네. 좀 이어서 또 나오는 것 같아요. 입지 분석을 잘 해주실 거라 믿지만, 추후로 저가 커피가 이제 들어오는 거죠. 제가 먼저 추첨을 했어요. 카페 1분을. 예, 근데 추후에 저가 커피가 들어온다. 대응책이 있는지요? 실제로 저가커피에 들어온 매장들이 있죠, 당연히. 있는데 매출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안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이건 저가커피와 관계없이 경쟁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까지 사례로 봤을 때는 한 20% 이내에 매출 저하는 있지만은 그래서 더 많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저희는 이 다른 기능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제공하는 기능들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점주님이 실제로는 대응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사례들, 그러니까 내 상품권을 등록해서 상품권에 말기를 준다든지, 원 플러스 프로 이벤트를 많이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혹시나 또, 그래서 또 안 들어오게 된다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또 다른 대응 많이 찾아봐야겠죠. 그러니까 이벤트를 더 많이 할 수 있게 저희가 많이 지원을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쿠폰이나 이런 거는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요. 우리 점주님들 입장에서도, 예, 우리 단골 고객을 사로잡을 수가 있는 거죠. 일산에 사시는데 무인 카페가 있더라고요. 자리 찾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경쟁 입지 무인 카페가 있는 거죠. 무인 카페, 일산에만 못해도 한 4, 50개 넘지 않을까요? 100개는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무인 커피가 아니라 웬만한 자리에는 커피는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웬만한 자리라는 것들은 저희가 보는 거는 좀 더 전문가잖아요? 그런 건 저희한테 의뢰를 주시는 게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자리 찾는 노하우는 사실 부동산을 상대하는 기술인데요. 제가 한 가지만 얘기 드릴게요. 네이버 부동산 쳐다보지 않으시면 됩니다. 음, 온라인은 나만 보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좋은 자리가 남아 있을까요? 그럴 확률이 적은 거죠. 그래서 네이버 부동산을 찾아보지 않으시고 찾는 방법들을 조금 더 저는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오프라인 시장입니다. 그래서 직접 발품 찾고 전화하고 이런 것들을 더 추천드리는데 그것보다는 저희가 더 연락을 하는 게 더 빠르고 저희가 그 부동산 사장님들한테 의뢰를 주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뭐, 아파트 세대수는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아까 크게 큰 세대수는 안 봐도 된다. 근데 300세대 정도는 어떨까요? 300세대가 절대적인 기준으로 적은 건 맞습니다. 음, 하지만 만약에 300세대짜리가 임대료가 40만 원이다. 저라면은 음, 감사하게 하겠습니다. 임대료 대비. 그러니까 예, 네. 그런 것들 그리고 300세대뿐만 아니라 앞쪽에 뭐가 있는지 음, 이런 것들도 봐야 되겠죠. 300세대 옆에 등산로가 있다. 너무 좋죠. 그러니까 등산하시는 분들은 내려오면서 드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시는 게 또 저랑 간단히 말씀해 주셨던 게 교회가 있으면 또 좋습니다. 네, 괜찮다고 저희가 하셨죠. 지금 얼마 전에 오픈했던 금천점 같은 사례가 건데요. 그냥 원룸촌, 빌라촌, 일반적인 무인 카페들은 들어가서는 안 되는 망하는 전형적인 사건입니다. 하지만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앞에 대형 교회가 있거든요. 이 대형 교회 안에는 카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교회 앞에 오픈하셨던 분들은 이 교회의 그 따님분은 그 초등부 선생님이시고 그리고 또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신도분들이 오셔가지고 또 많이 받아주시고. 예. 그러니까 세대수 외에도 다른 요인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또 네. 변수를 봐야겠네요. 네네.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매출 대비 음료의 원가율은 얼마 정도 잡으면 될까요? 일단은 75%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가율만 보면은 그보다 이하라고 볼 수 있어요. 저희는 시럽이라든지 다른 재료를 다 포함해서 했고요. 실제 원가율은 한 20% 언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효천님이 말씀 받아놨고, 우리 다음 질문일게요. 우리 카페분의 평균 매출은 어느 정도인지 이게 평균 궁금해요. 매출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1년을 내로 봤을 때는 400만 원은 넘어서고요. 음, 그거보다 좀 평균이기 때문에 많이 매출을 올리는 곳은 더 높은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을 가는 매장도 있는 반면에 200만 원이 가는 매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저도 이제 창업 설명회를 진행을 하면서 대부분 이제 우리 브랜드 좋아요, 돈 많이 벌 수 있어요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혹시 매장들 중에 수익이 제일 안 나는 곳은 어느 정도 한 되세요? 200만 원 정도 나오는 곳이 200만 원 있습니다. 정도요. 예. 예, 전주님은 어떠세요? 괜찮아 하시나요? 당연히 괜찮을 수가 없죠. 근데 아쉽게도 좀 예.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 매장에, 그 200만 원 나오던 매장이 양도양수를 통해서 다른 분의 점주님이로 오픈을 했어요. 사실 매출이 떨어진 매장에 매출 올리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음, 근데 거기는 조금씩 더 상승을 해서 지금 한 25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가고 있는데요. 실제로 매출이 적어졌던 원인은 그 200만 원 하는 매장은 그 전에 오픈했을 때와 한참일 때는 400만 원 넘었던 매장이에요. 음. 실제로 평균 매출이 그 매장의 위치에 영향도 있겠지만은 얼마나 관리를 잘하는지도 굉장히 큰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매출과 관련된 또 설명이네요. 그 네. 원가율이나 점주 수익률은 어떻게 되나요? 40%에서 60% 사이가 순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네.
계약 기간 종료, 잠깐만요. 네, 네, 나왔고요. 가정포점주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예. 다전포점도를 오늘 어젠가 확인을 했는데요. 70% 넘습니다. 아, 좋네요. 예. 예. 잘 되니까 그 점주님이 다른 것도 또 첨부하는 실제로 거죠. 이 마이포차에 인터뷰 사례가 있지만은 많이 하시는 분은 지금 5개까지 하시는 분도 있고요. 3개, 4개 하시는 분도 당연히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희 뭐 굉장히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많이 문의도 하시고 5개 하시는 분은 지금도 워워 하고 있지만 또 찾고 있더라고요. 아, 아, 좋습니다. 예, 네. 장사가 얼마나 잘 되시길래 또 과연 저 점주님이 되셨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그리고 보안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아까 말씀 주시긴 했는데. 사실 무인 그렇죠? 카페의 보안 관리는 거의 다 똑같습니다. 일반적인 CCTV와 방송 시스템, M4 방송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고요. 다만 개인 매장보다는 저희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좀 더 갖춰져 있어가지고 방송을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들을 더 많이 갖춰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앱을 통해서 방송을 해서 안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는 매장을 한 지 오래돼서 CCTV도 잘 안 보지만은 철저하게 하신 분들은 많이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은 되도록이면 방송은 오시는 분들 입장에서 안 좋은 분이 한 분이 있다고 해도 주변에 드시는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여기에 좀 불편을 주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황에 맞춰가지고 방송을 한다든지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약간 확실히 운영상의 질문을 제일 많이 주시기는 했어요. 절도, 파손, 싸움 등에 대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응대해야 되는지. 일단은 절도는 발생할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카드 결제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만든 소프트웨어, 이 앱에서는 다른 상품들을 추가로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있어요. 그래서 점주님들이 원하시면은 별도의 자판기를 구매할 필요가 없이 상품들을 구매를 하셔가지고 전시하신 뒤에 팔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는 도난이 발생할 수 있겠죠. 일단 CCTV 통해, 하지만 제가 매장을 오픈할 때 이런 것들을 처음엔 하지 마시라고 얘기 드려요. 왜냐하면은 오시는 손님들이 카드밖에 안 된다는 것들을 당연히 인식하시고 하시면은 그 이후에 한 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이후에 하시게 되면은 도난은 기본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파손의 위험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파손하시는 분들이 재밌는 경우들이 어떤 거냐면은 저희가 만든 시스템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제조사에서 주는 시스템을 쓸 때 쓰다가 터치가 잘 안 되고 갑갑하니까 콩 하고 기계를 쳐가지고 깨진 적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럴 때는 근데 또 신기한 거는 이렇게 깨서 드시고 난 뒤에는 또 결제 드시더라고요. 예, 카드 결제가 돼서 잡았습니다. 잡고 수리비에 2배를 청구해가지고 저희는 합의금으로 재미를 봤습니다. 네, 내가 흔히 발생하는 일은 아니죠. 정말 네, 특이한 케이스니까. 저희가 실제 120여 개 매장에서 파손 건이 한 건 있었습니다. 음. 만약에 뭐 이런 파손 이런 것 제외하고 우리 고장 빈도수는 얼마나 되나요? 또 질문을 또 주셨어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재수 없는 경우는 머신을 맨 처음 설치할 때도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고요. 안 되는 분들은 1년 내내 고장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거 고장은 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빨리 에이스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거고요. 저희는 이 시스템을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한테 바로 연락을 주십시오. 저희 안에서 슈퍼바이저 6분이 상주에서 근무하고 계시고요. 10시부터 5시까지는 카카오 채널 통해서 들어와 주시고 나머지 시간은 저한테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저 전화 굉장히 잘 받고 새벽에도 전화 받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전화를 했을 때 저희가 대부분의 고장 원인들을 해결할 수 있고요. 나머지 반드시 사람이 와서 고쳐야 한다. 전국만 다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보통 당일날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주말 같은 경우는 좀 늦을 수는 있지만 서울 경기는 주말도 보통은 대응이 됩니다. 네, AS까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질문이 타입은 한 개만 선택할 수 있나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전부 다 카페 1분 매장 전체로 하는지 아니면 머신하고 원두만 쓰고 그 외에는 점주가 위임해서 저희 한다든지. 재료를 안 쓰고 맛을 낼 수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그런 사례가 없지만은 어떤 재료를 써서 어떻게 맛을 내겠다는지 사실 저는 매출을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전문가인 저희를 더 믿고 따라주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매장 개별로 새로운 품목을 판매하려 할 때 커피 머신에 키오스크처럼 별도로 입력해서 판매를 하는 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그렇게. 저희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깔끔하네요. 네. 점주님도 컨트롤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서울 수도권 기준에서 우리 대표님께서 궁극적으로 목표하시는 점포 수가 있나요? 점포수는 사실 뭐, 사업 많으면 많아서 좋죠. 근데 저희는 점포의 확장, 가맹업도 있겠지만은, 궁극적인 것은 저희는 개발사이면서 서비스라는 것이 더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점주님들이 편안하게 더 영업할 수 있게 저희가 계속 지원해주고 서포트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계속 지원해 나가는 거. 그래서 어, 무인 카페로만 끝이 아니라 이 IT 회사로서 더 성장하는 것, 이런 것들을 사업 확장을 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이 점주가 업장을 방문하지 않고 카페 머신이 고장남을 알 수 있나? 알 네. 수 있죠. 저희가 알 수 있죠. 저희한테 연락 주세요. 손님들이 먼저 전화가 옵니다. 뭐가 안 된다? 그럼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바로 분석이 됩니다. 혹시 뭐 알림을 받는다거나 그런 게 있을까요? 아쉽게도 고장에 대한 알림은 힘들고요. 힘들고. 그 알림은 수동 시스템이라서 손님들이 전화가 옵니다. 그렇죠. 네. 뽑다가 안 되면 네. 무조건 전화 걸죠. 네, 전화가 오기 네, 때문에 그때 전화를 받아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분석을 해서 바로 AS 접수 바로 들어갑니다. 질문이 더 올라오는 동안에 몇 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요. 이 창업 비용 관련해서 매장이 넓을수록 매출이 늘어나는가요? 그런 질문이 있어요. 이거는 좀 궁금합니다. 일반 오프라인, 예, 그렇죠? 일단은 저희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카페는 앉을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좁은 것보다는 분명히 넓은 게 낫습니다. 그리고 8평보다는 13평이 좋은 건 맞아요. 차이가 뭐냐면은 8평이면은 안쪽에 의자를 놓고 공간을 짐을 보관하기 위해서 많이 좀 설계를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그러면은 13평짜리는 안에 창문을 만들면 되거든요. 그럼 창고 공간이 있으면은 한쪽은 정말 쾌적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특히 대학가 그리고 이런 분들이 그 무인 카페를 굉장히 좋아해 주세요. 그러니까 스타벅스를 좋아하는 이유랑 거의 비슷한데요. 스타벅스는 굉장히 높은 층고에 아무도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 공부하기 좋잖아요. 무인 카페도 거의 비슷합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 공부하는데 많이 오신다는 거죠. 그러면 앉을 자리가 많으면 분명하게 좋습니다. 저희 대학가 아주대 앞에 아주대 매장이 있는데요. 거기는 시험 기간에 우리 공대생들 그냥 자리 모두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13평 정도 되는 공간인데요. 꽉 찹니다, 항상. 제가 질문 하나 드리는데 그 답변은 벌써 3개 질문을 다 답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보니까 우리 여기서 이제 질문 중에 현 창업자들의 이제 어려운 점은 어떻게 되는지, 현재 운영하시는, 그쵸? 점주님들이 가장 애로사항 중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희랑 많이 질문하신 분들이 일단 저희 점주님들은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 성실성 있고 저희는 그 슈퍼바이저 분들이 정말 성실성 있고 모든 것들을 다 응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다고 하는 건 사실 매출 부분을 제외하고는 예, 힘든 부분은 저희한테 따로 이것 때문에 힘들다 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 뒤에 실제 운영되는 머신일까요? 작동한다면 대표 음료 한번 볼 수 있을지요? 예. 실제 운영되는 머신인데요. 방송 때문에 시끄러워서 네, 저 그 커피 꺼놨어요. 머신 자체는 꺼놨습니다. 그래서 메뉴만 드릴까요? 예, 네. 메뉴만 이제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메뉴들이 좀 보여드리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만든 것 중에서 콤부차 있고요. 그다음에 말차 있고요. 그다음에 커피와 또 각종 메뉴들이 있고요. 청귤차 있고요. 요거트 있고요. 굉장히 많네요. 예, 홍차와 밀크티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각종 이거는 뭐 저희 테스트한다고 만들어둔 롱고 같은 경우도 있고요. 롱고도 충분하게 만들 수 있지만은 롱고는 일반적인 매장에서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출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그래서. 보니까 저희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는 것들을 표현한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없는 메뉴들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속 테스트를 하고 그다음에 이런 상품들을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상품들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은 한 2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이게 상품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마지막 최종 생산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점주님들이 살 수 있는 가격대 저항대 가격이 있습니다. 그 가격을 넘어서는 원가율이 생긴다라면은 그 재료는 생산하지 않는 게 맞는 거죠. 덕분에 저희가 머신을 시연을 할까 말까 솔직히 고민은 좀 했었는데 질문이 딱 들어오네요. 네.
예,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주 이용 연령층에 대한 데이터가 혹시 있으신가요? 그렇죠. 우리 상권마다 어, 다르긴 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무인 같은 경우에 상권에 대해서 이런 연령층을 문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연령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쉽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겁니다. 주로 저희가 들어가는 선은 상권들이 주택가들이 많아요. 주택가들이 많다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들이 다 오지만은 저희의 주 타겟은 사실은 40대 이상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분들이 많을 때 좋은 것들은 뭐냐면은 매장을 운영하실 때 참 편하게 운영할 수 있어요. 거의 재밌는 거는 이 젊은 친구들의 IT 문물이 더 빠르기 때문에 무인 카페 이용료를 굉장히 많이 할 것 같지만은 반대로 이 어린 친구들은 돈 쓰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한 6명이 와서 두 잔을 먹는다든지 이럴 수 있지만은 어르신분들은 오셔서 다 드시고 더 중요한 거 정말 깨끗하게 치워주세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어르신들만 오시면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아, 너무 좋네요. 네. 음, 일단은 뭐 타겟은 굳이 가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선호하는 네, 우리 예. 연령층은 있다. 답변을 주셨고요. 아까 우리 광고 관련돼서 설명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질문인데, 뭐 예시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본사 매장의 수익 배분에 있어서 브랜드와 적합하지 않은 광고 뭐 제한한다거나 어떤 이런 거에 조건이 있는지. 네. 광고 기간 점주님이 직접 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이 부분에서 개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미속양품 이런 것만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합하게 광고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본사에 보고 의무도 없으시고 수익에 대해서도 알려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편안하게 영업하시면 됩니다. 네. 이 질문은 좀 좋네요. 창업 고민 중인데 지인이 현 카페 1분 점주님이시라고 하네요. 추천을 받았다고 하고,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타 무인 카페에 비해서 특별함, 강점, 간단하게 아마 말씀해 주시면. 추천하신 점주님께서 아마 얘기하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저를 만나보시고 저랑 얘기해 보셨던 분들은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해요.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모든 것들을 다 얘기드립니다. 저희 재료 맛을 더 자신 있고요. 인테리어에 자신이 없었는데 자신이 생겼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창업 비용이든 뭐든 어떤 한 부분에서도 점주님들한테 속임을 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좀 사전 인터뷰 할 때도 제가 단점이 무엇이냐고 했는데 인테리어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완전 버전 업되면서 버전 2가 나오면서 그 약점이 이제 보완이 됐죠. 예,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예. 아까 질문이 좀 유사하긴 하지만 오히려 역으로 카본족이 오래 자리를 차지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사실 매장이 좁다면은 카공족이 좀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음, 하지만 자리가 넉넉하다면은 문제가 전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저희는 반대로 카공족을 사랑합니다. 무인 카페에 사람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더 낫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래 무인에 와가지고, 뭐, 오래 있었어요, 충전했어요, 뭐, 충전 도둑이 이런 것들을 유튜브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희는 오히려 반대로 콘센트를 넣을 수 있으면 최대한 많이 넣습니다. 콘센트요. 예, 사용하시는 전기 비용 생각보다 적게 나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우리 난방비예요. 방열비고. 이 부분이 많이 나오는 거지 사용하는 전기요금은 노트북 몇 대 꽂아두고 충전기 꽂아두고 물론 보기 싫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한 잔 드셔가지고 편안하게 계시고 그 다음에 유튜브를 보시고 넷플릭스를 보시고 그 게임을 하시고 더 즐겁게 저는 자리를 차지하시고 저희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문은 없는 것 같은데요. 또 사전에 받았던 질문 중에 이런 질문도 있어요. 소규모 그림 전시장 같은데 타 시설이죠. 시설과 연계해서 운영이 가능한지 가능합니다. 안 될 게 궁금해서. 없는 게 저희가 기업에도 들어가고 있고요. 특수시설에도 분명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저희가 매출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없을 뿐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주님이 하시겠다고 하면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여의도 쪽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안쪽에 공유 공간이 있습니다. 네, 저희 지하에 굉장히 아름답게 꾸며준 이 이게 공유 오피스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고 어쨌든 공유 공간인데 여의도에 정말 좋은 곳이 있습니다. 그 안쪽에도 입점할 예정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 예, 원하신다면은 저희가 어울리게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함께 들어가는 거. 예, 저는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 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본사 지침 외에 자율적인 상업 허용이 되나요? 그러니까 뭐 자판기라든지 우리 인형 뽑기 기계 막 이런 것도 설치되는 걸 좀 음, 봤는데 어떠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카페에 판매하는 음료와 쿠키류 어울리는 것을 제외하고는 하는 것들을 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너지가 나는 게 왜냐하면은 아니에요. 이게 참 슬픈 얘기예요. 예전에 그 개인형 매장분들이나 이거 실패하시는 분들의 사례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은 카페를 하다가 옆에 경쟁들이 생겼어요. 근데 대부분 이 무인 커피를 하시는 분들이 특징들이 재료의 특징들이 제조사가 주는 것들을 거의 다 그냥 쓰다 보니까 맛에서 차별성을 주기가 힘듭니다. 그럼 옆에 조금이라도 유인샵이 들어오거나 이런 곳에서 들어왔을 때 경쟁이 안 되는 거였죠. 그래서 안 되다 보니까 야, 쿠키를 집어넣고 쿠키 집어넣다 보니까 안 되니까 또 다른 자판기 집어넣고 이러다가 미국 복권 집어넣고 그 아, 다음에 어린이 뽑기 집어넣고 사례 많이 봤습니다. 저는 기본을 더 강화하는 것들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안 됐을 때 다른 형태로 그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자판기로 해결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음, 다른 쪽으로 네. 그 타협법을 찾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이제 Q&A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